그치? 그래서 개념이 여기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 아예 생 암기는 아니고 이해가 위주지만 그 이해를 토대로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정확하게 용어 정리하고 다시 한번 좀 정의 내리고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오늘 그러면은 화학 내용을 좀 빠르게 다 쳐줄게. 알겠지? 응. 자, 지금 그래서 어디 펴시냐면요. 46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46페이지 너희 펴보면은 우리 진도 나갔던 흔적이 있는데 문제 풀었던 거 위에 다시 풀어도 괜찮고 어제 처음 나가면 개이득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원래 어려웠던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일단 단원 이름은 원소의 주기성이야. 그래서 먼저 나오고 있는 게 원소와 주기율표라고 해서 우리 원소의 정의들 나왔었지? 그래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우리 중요하게 쌤이 얘기했었어. 기본 성분이다 라는 거. 이거 화학이 시험범이었던 애들 학교 기출들 보면은 이 원소의 정의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얘기하면서 원소와 원자 되게 애들 헷갈려 많이 하잖아. 이런 내용도 되게 꼼꼼하게 나왔었거든. 자, 그래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가 돼요, 안 돼요? 분해가 안 돼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쪼개는 거는 분리라고 불러. 근데 얘는 입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종류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분리한다, 쪼갠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쪼갠다라는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애야. 알겠어? 자, 그래서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애고요. 현재까지 110종류라고 이제 나와 있어. 110여 종류 하지 말고 학교에서 알려주는 대로 가, 이거는. 알겠지?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물질들이 다양한 원소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당연히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종류의 개수겠지? 원소의 개수, 즉 종류보다 당연히 뭐가 더 많겠어? 물질의 종류가 훨씬 더 많아요. 물질의 개수. 즉 물질의 종류가 훨씬 더 많다. 왜냐면 원소가 모여서 물질을 이루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원소 하나 자체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고 O2, O3처럼 H2O처럼 원소 2개 이상이 만나서 구성된 물질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종류가 더 많은 거겠지. 자, 옆에 짜투리에 우리 원자라는 개념이랑 구분을 좀 해보시면요. 우리 원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분이라고 했는데 원자는 알갱이야, 알갱이. 즉 입자야. 알겠어? 자, 그래서 원소는 분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입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쪼개지죠? 그치? 물리적으로 실제로는 쪼개진다. 그래서 쪼개진다라는 표현을 무조건 원자한테만 쓰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소를 구분할 때는 크게 성질에 따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있었는데 이 사이에 뭐도 있었냐면은 사이에 준금속이라는 것도 존재했었어. 준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 또는 둘 다의 성질을 모두 가져요. 이렇게 써주면 뭔 말인지 알겠지? 즉 금속의 성질과 비금속의 성질
자, 각각의 종류들마다 뭐가 있어? 특유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F2는 약간 연노랑이라고 봐도 괜찮아. 얘 연노랑. 얘가 연노랑이라면 CL2가 약간 노랑. 그리고 BR2가 너희 교재에서도 젓갈색 보이죠? 붉은 갈색, 젓갈색. 그 다음에 IOD는 보라색. 요거 일단 기억하셔야겠고. 그리고 이제 얘네가 상태가 F2는 기체예요. CL2도 기체. 근데 약간 유일하게 브로민만 뭐였어? 액체였지? 그리고 아이오딘이 뭐다? 고체. 그래서 기기액고 이거 상태도 외워두면 좋아요. 이걸로도 문제 많이 나와. 알겠지? 이제 비교하는 문제에서. 오케이? 그래서 얘가 순서대로 기체, 기체, 액체, 고체다. 자, 그리고 얘도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한 내용이야. 반응성이 커. 근데 얘는 비금속이잖아. 우리 금속의 반응성이 큰 게 전자 1코 양이온 된 거였어. 그러면 쌤이 지난번에 뭐라 했죠? 비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건 뭐겠어, 채하나? 반대겠지? 얘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요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 내가 음이온 된다는 건 누군가를 양이온으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양이온 되기 쉬운 게 이제 금속. 특히나 알칼리 금속. 이건 완전 이득이지. 안 그래도 얘는 전자 버리고 싶어 하잖아. 그리고 수소기체 있죠? 수소기체도 수소기체가 전자 버려서 H 플러스 수소 이온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특히나 얘는 알칼리 금속과 수소랑 잘 반응해요. 그러면 알칼리 금속의 경우는 아까 몇 가 양이온 형성이었어? 1가 양이온 형성이었지. 그러면 이 할로젠의 경우는 1가 마이너스 1이거든? 음이온을 형성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하나 버리고 얘는 하나 얻으니까 짝짝꿍이 잘 맞죠? 그래서 나트륨이랑 만약에 염소기체가 반응했다. 그러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지. 염화나트륨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알겠어? 짝짝꿍이 완전 잘 맞는 애들인 거고. 그 다음 수소와의 반응이 어려워. 수소기체랑 반응하는 건데 수소기체랑 반응했을 때 이제 H 플러스가 되는 거고 할로젠은 F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지. 그럼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결합하겠죠. 그래서 얘를 수소화합물 또는 이름이 할로젠화 수소라고 불러. 우리 원래 뒤에를 무슨 화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할로젠화 수소. 그럼 이거 이름 어떻게 될까? 얘는 플로린이니까 플로린화 수소. 얘는 염화수소. 그 다음에 또 브로민은 브로민화수소. 그 다음에 아이오딘화수소.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야.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수소화합물 할로젠화 수소는 자 물에 녹아 산성이다. 동그라미 별표. 우리 아까 염기성은 무슨 이온 때문이었지? 염기성은 OH- 이온 때문이었죠. 산성은 무슨 이온 때문이냐면 H 플러스 이온 때문인 거야. 그래서 이온이 형성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에 녹으면은. 물에 녹으면 얘네가 갈라져. 이온화가 돼.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쪼개지는 거야. 그럼 이제 H 플러스 존재하고 있겠지. 그냥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염기성 이런 거 따로 없어. 물에 녹았을 때 그 물, 수용액이. 알겠어? 공기 중에 있는 기체를 우리가 그냥 판단을 안 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물에 녹였더니 수용액이 산성이더라. 그 얘기는 무슨 이온이 형성된 거다? 수소 이온. 그래서 너희가 이 내용에서는 일단 알칼리 금속의 정의와 성질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이 할로젠 원소의 정의와 성질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 성질 중에서도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반응했을 때 그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즉 물에 녹았을 때 왜 염기성이냐 수산화 이온 때문이다 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로젠화 수소는 물에 녹였을 때 왜 산성이냐
아, 수소 이온 때문이구나. 알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리고 이제 쌤이 추가 필기로 반응성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래서 이 순서라는 거는 그럼 얘는 원자 번호가 작은 게 유리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서를 정리하자면 할로젠의 경우는 원자 번호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원자 번호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 알겠니? 그 얘기는 F2가 Cl2보다 반응 더 잘한다는 얘기야. 반응 더 잘한다는 건 내가 더 음이온이 되고 싶다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원래 Cl-가 있는 어떤 물질에 F2 기체를 넣으면은 Cl-가 Cl2로 빠져나와 오히려. 그리고 F가 F-로 들어가요. 신기하죠? 그런 것들이 너희 학교는 심화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자 배치. 이 얘기가 조금 너희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 이제 원자 번호라는 건 양성자 개수이자 곧 뭐의 개수였다? 전자수였지. 그럼 전자들이 마음대로 원자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야. 다 층이 존재한다 했었어. 층? 1층, 2층, 3층, 4층. 그 존재하는 층을 뭐라 부르냐면은 궤도, 즉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 층마다 위치 에너지 다르듯이 원자에서도 가장 낮은 첫 번째 껍질이 에너지가 제일 낮고요. 껍질이 증가할수록 에너지도 점점 증가하는 거야. 그때 에너지는 연속이었어? 불연속이었어? 불연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펙트럼이 연속이 아니었던 거지. 선 스펙트럼. 알겠어?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 이 에너지 특정 에너지이기 때문에 불연속 에너지야. 불연속적. 당연히 우리가 계단은 연속이 아니잖아. 빗면은 연속이지만. 알겠어? 각 층별로 에너지가 다르다. 그래서 가장 안쪽 껍질부터 채워지는데 우리가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 2개밖에 못 넣었어.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8개를 채울 수가 있었지.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에는 원소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죠. 전자가 하나 채워진 게 누구? 수소. 전자 2개 채워진 게 누구? 헬륨. 그럼 전자가 3개 있는 리튬은 1층으로 해결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두 번째 껍질까지 쓰는 거야.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 뭐 염소의 경우 개수가 많다 보니 세 번째 껍질까지 쓰는 거고. 그래서 이 껍질이 두 번째 껍질이면 2주기, 세 번째 껍질이면 다시 3주기. 이렇게 주기적으로 채워진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주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 제일 중요한데, 제일은 아니고 중요한데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기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것까지는 여기까지는 뭐의 의미냐면 최외곽 전자라고 했었어. 들어있기만 하면. 근데 우린 더불어 뭐를 해? 화학 반응에 참여라는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것까지 해야만 우리 원자과 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들어있기만 하면 이건 아니야. 그래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게 결국은 원자과 전자고 화학적 성질이 반복되는 이유가 그럼 뭐야? 두 번째 껍질에 하나 채워지고 두 개 채워지고 1, 2, 3, 4, 5, 6, 7, 8 채워지고 나면 다시 세 번째 껍질에 하나 채워지지. 똑같이 하나 채워졌으니까 원자과 전자 개수 똑같지? 그럼 하나 채워진 애들끼리 하나가 전자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 비슷한 거야. 우리 아까 알칼리에서 1쪽에 리튬, 1쪽에 나트륨 둘 다 원자과 전자 몇 개? 하나. 그러니까 이온 만들었을 때 Li 플러스 Na 플러스 이렇게 1가 양이온 되는 거고 화학 반응 비슷하게 하는 거지. 물론 수소도 원자과 전자 똑같이 하나지만 그래서 수소 이온 H 플러스 만들지만 비금속이니까 성질이 다른 거고. 알겠어?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했었는데요. 자, 원자과 전자는 꽉 채워지면 몇 개라 했어 아까? 우리 원래 껍질에 8개 했지. 근데 8개가 꽉 채워지면요 화학 반응을 안 해요. 이미 꽉 찼는데 뭘 더 하겠어? 그러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있어 없어? 8개 중에? 없으니까 최외곽 전자는 8개지만 원자과 전자 몇 개다? 0개 라고 해줘야 돼. 그런 애들이 바로 몇 쪽이었냐면 18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옆에 짜투리 보시면 18쪽 원소인 경우는 원자과 전자 수가 0이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0이다 라고 하면 좀 웃겨. 이미 꽉 차서, 그치? 알겠어? 웃긴 건 아니고 어쨌든 반응성이 없으니까 반응하는 애가 없고 우리가 억지로 이온을 만들 수야 있겠지만 억지로 떼는 거지 자연적으로 만들어? 헬륨 이온 이런 게 자연적으로 있어? 아니지. 자연적으로 항상 기체로 딱 존재하잖아. 단독 기체로.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꽉 차 있을 때는 몇 쪽에 넣어라? 18쪽. 그리고 원자과 전자 몇 개? 0개. 자, 헬륨 주위에 우리 헬륨 이거 첫 번째 껍질이기 때문에 2개밖에 안 채워졌지. 그렇다고 2족에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족은 원자과 전자 2개인 애들의 모임인 거야. 얘는 원자과 전자 빵개인 거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빵개인 그룹. 그게 몇 쪽? 18쪽. 자, 그래서 같은 쪽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우리가 배우는 애들만 3부터 12 빼라 했어요. 수소도 빼야 돼요. 그리고 쌤이 원자과 전자 개수 어떻게 찾는 거였어? 어떤 거라 했어?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각 족의 1의 자릿수였어. 그럼 17쪽이면 몇 개? 7개. 15쪽이면 5개. 알겠어요? 그럼 얘들아 여기 17쪽 좀 볼래? 우리 꽉 차면 8개인데 17쪽은 지금 7개가 찼어. 몇 개가 부족해? 하나 부족하지? 하나 얻어야겠지? 그래서 할로젠 애들이 1가 음이온을 만드는 거야. 근데 1쪽 애들은 7개 채우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 버리는 게 편하다 했지? 그래서 하나 잃고 1가 양이온이 되는 거고. 알겠어? 자, 그래서 같은 족이면은 화학적 성질 비슷한 이유가 원자과 전자수 같기 때문이고 같은 주기면은 결국 뭐가 같은 거다? 같은 주기는 껍질수가 같은 거다. 껍질수는 화학적인 반응에 영향 끼쳐 안 끼쳐? 안 끼쳐요. 알겠어? 같은 주기라고 하면은 크기가 조금 비슷한 거 말고는 딱히 뭐 없어. 왜냐면 껍질이 2겹이니까. 2겹보다 3겹이 더 뭐 커지고 3겹보다 4겹이 더 커지고 이런 성질 정도? 근데 같은 주기여도 크기가 너무 천차만별이라 이거는 굳이 어떤 성질을 가진다라고 굳이 얘기하진 않아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주기성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6번에 나오는데 이거 화원에 나오는 그래프야. 자, 지금 첫 번째 껍질만 1, 0이고 그 뒤는 1, 2, 3, 4, 5, 6, 7, 0. 계속 1, 2, 3, 4, 5, 6, 7, 0 반복하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도 뭐 되는 거다? 반복되는 거다. 알겠니? 자, 그래서 얘네 원자과 전자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요런 얘기 했었어.
자, 요 내용 가지고 개념 속성 한번 채워보고 셋이니까 지금 정리해야 될 친구들 정리해서 가시면 돼요. 알겠지? 뒤에 내용 일단 영상은 올려둘게. 앞에 잘 안 나오는 거는 우리 앞에 어차피 이거 나갔던 진도니까 찾아보면 이게 한 4회차인가 이 정도 있을 거야. 너희도 여기 채웠으면 5분 정도 쉬었다가 할게. 안녕.
이제 잠시만요. 다짜고짜 전화질이야.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실험이 되게 중요하거든? 이 실험 문제는 반드시 단독으로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칼리 금속으로 문제가 나와. 할로젠은 실험 거의 안 해요. 수소가랑 반응하고 이런 거 딱히 뭐 흔한 실험은 아니어서.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성질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다른 금속에 비해서 물렀지. 쉽게 잘릴 정도로. 그래서 지금 쉽게 잘리는, 칼로 잘리는 걸 보면서 아, 무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원래 광택이 있었는데 광택이 사라질 거야. 지금은 녹이 쓴 단면이기 때문에 원래 광택 없고요. 자르면은 내부 새 거가 나오니까 광택이 있는 단면이 나왔다가 그 광택이 사라지게 될 건데, 그 사라지는 이유는 뭐겠어? 그게 바로 산화 금속 만든 거지. 산소랑 반응해서 녹이 쓸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이제 물에 넣었을 때 우리 염기성 용액된다라고 했었죠. 실제 염기성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페노프탈레인이라는 용액을 넣을 거야. 얘는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언제? 염기성일 때 무슨 색? 붉은색. 그럼 실제로 알칼리 금속들을 물에 넣었을 때 붉은색으로 바뀌는지 봐주면 되겠죠.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원래는 수소기체도 발생하는데, 만약에 내가 수소기체를 확인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산소기체는 꺼져가는 불씨가 살아나죠. 수소기체는 불꽃 갖다 대면 펑 하고 폭발해요. 왜냐면 연료전지 쓸 만큼 얘가 연료거든. 수 자체가 연소한 거야. 탄 거야. 알겠어? 내가 만약에 수소기체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수소기체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일단 기체 발생하는 거 따로 모아가지고 불꽃 갖다 대면 된다. 알겠어? 불꽃 갖다 대면 펑. 우리만의 용어야.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색변화랑 뭐 이런 것들 이제 볼 건데, 지금 뭐 나트륨으로도 해보고 리튬으로도 해보고 칼륨으로도 해보고 할 거야. 근데 아주 작은 쌀알 크기 정도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때 반응을 하면서 반응성이 매우 크다는 거는 매우 많은 열을 발생시켜. 빛과 열을. 그래서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물이 끓어요 막.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큰 금속을 넣어버리면 폭발해버려요, 크게. 그래서 쌤이 그때 한번 수업할 때 얘기했을 거야. 실험실에서 나트륨 금속 가로 세로 높이 1cm 정도만 써도 교실 하나 날릴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이 있다고. 진짜 작게 해야 돼. 대신에 물 또 많이 해야 되고. 알겠어? 엄청나게 많은 열이 발생해서 웬만하면 비커도 막 깨지고 그래. 조금 너무 크게 하면은. 자, 에고 좋아요. 실험 결과를 일단 볼 건데, 일단 셋 다 쉽게 잘렸어. 근데 리튬은 광택이 서서히 사라진 반면에 나트륨은 금방 사라졌고 칼륨은 빠르게 사라졌어. 이 속도 차이가 결국 반응성의 차이인 거지. 지금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진 거 보여요? 그 얘기가 반응성이 더 커지는 거다라는 거야. 우리가 반응성에 대한 거를 암기하지 못했더라도 실험 결과를 보고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 자, 반응하는 모습. 얘는 잘 반응한대. 얘는 격렬하게 반응하고 매우 격렬하대. 또 오른쪽 갈수록 반응성 커진다는 거. 그때 발생한 기체는 셋 다 공통적으로 수소기체. 그리고 셋 다 물에 넣었더니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무슨 색으로? 붉게 변했다. 무슨 색이라는 거? 이거 면기성이라는 거.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증가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 실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무르기 때문에 쉽게 잘리고요. 광택 사라지는 까닭은 산소랑 반응했기 때문이다. 산소랑 반응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나올 수도 있겠어, 심화로? 산화금속을 형성했다라고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산화금속의 화학식들 다시 한번 좀 써볼까? 얘는 리튬은 Ni2O, 나트륨은 Na2O, 칼륨은 K2O. 자, 그리고 붉은색으로 용액이 변할 까닭은 액성이 뭐니까? 염기성 띠기 때문이죠? 그 염기성 왜 때문이었어? 뭐 때문에? 그 수용액이 뭐 있어서? OH-
이온이 생성돼서 그런 거지? 이온이 생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들이 이제 이 메탈이 산소 기체랑 반응을 하면 얘가 이제 4개의 메탈과 O2 하나가 반응하면은 2개의 M2O 요게 되는 거야. 이 M 자리에 이제 리튬 넣어도 되고 나트륨 넣어도 되고 칼륨 넣어도 되는 거지. 보통 금속은 이렇게 M으로 표현해요. 이게 이제 기체와의 반응인 거고, 그리고 물과의 반응은 우리 물에다가 뭐 넣는 거야? 금속 그대로 때려 넣는 거였어. 그럼 무슨 기체 발생했어? 수소 기체 발생했고 MOH 이런 놈일 텐데 이게 결국은 M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라 그랬지? 얘가 이제 잠깐만 개수가 몇 개 들어가야 되냐? 2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요게 바로 염기성의 원인이 되는 거다. 저 메탈 자리에다 이번에도 똑같이 뭐 넣으면 돼? 리튬 또는 나트륨, 칼륨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보기에서 되게 헷갈리게 나오는 게 너희 기출 중에 산화 금속이 형성된다, 산소 만나서 결합한다까지는 너희가 외웠어. 근데 뭐 반응하여 단면에서는 NaO가 형성된다. 그럼 산소랑 만났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야. 근데 NaO라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Na2O라고 했어야 맞는 거였던 거지. 그래서 이 보기에서 애들이 많이 낚였어. 산소랑 반응해서 결합했네 이렇게만 생각해버리고 절대 안 돼요.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리해 주시면은 결국은 이런 특징들을 알 수 있겠고 또 반응성 순서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빈칸을 채워두고 이게 실제 기출에서도 이렇게 빈칸을 두고 빈칸 채우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 이번 너희 옆 학교 아라고에서는 여기가 범위였거든.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 거의 똑같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반응성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기체, 수소기체 발생해야겠고 무조건 액성이 무슨 색으로 바뀌어야 돼? 염기성이니까 붉은색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럼 공통된 결과다. 반응성은 격렬한 정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랬고. 알겠어?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었다는 거. 여기서 막 페이크로 산소기체 막 이렇게 나오는 거면 절대 낚이지만 않으면 돼요. 낚시를 많이 해 여기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문제를 조금 틀리면서 풀어봤다 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오답 같은 거 집에 가서 보시고 쌤 오늘 결합까지 좀 볼 거거든. 최대한 빠르게 했던 내용들이라 똑같이 천천히 하긴 좀 그래서 뒤에 그럼 결합으로 가보자. 자, 이번 화학 내용은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여기 내용을 쌤이 다시 리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너희 이제 남은 범위들 있잖아. 거기에 이제 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결합 규칙성이라든지 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결합 규칙성이라든지 즉 우리 몸의 아미노산 결합해서 단백질 만들고 또 DNA 같은 애들 또 우리 주변의 광물들 얘네가 결합을 해서 덩어리를 이룬 건데 그 원리들에 대해서가 또 생명지학 내용에서 나와요. 지구과학에서 이제 막 천체의 막 흐름 이런 거 외우는 건 없어. 걱정하지 마. 돌멩이 종류 이런 거 외워야 돼 이제는. 근데 그 원리가 뭐가 깔려있냐면 바로 이 화학 결합이 깔려있거든. 여기가 잘 되어 있어야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다시 짚어주는 거야. 알겠어? 여기 제대로 이해 안 되면 거기도 다 놓친단 말이야. 어쨌든 화학 결합. 일단 들어갈 때 몇 쪽이 나오고 있어요? 18쪽. 우리 18쪽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죠. 18쪽은 비금속인데 비금속성이 없어. 거의 없다 보면 돼. 비금속성이라는 건 비금속의 성질, 말 그대로 비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이야. 금속의 반응성은 금속성. 우리 금속성은 그러면 양이온이 되기 쉽고 뭐 이런 거잖아. 비금속은 그럼 음이온이 되기 쉽고 이런 특징인데 18쪽 원소들은 반응 자체를 해 안 해? 안 하니까 우리는 비금속성이 없지. 비금속이지만 비금속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까 그 족별로 대표 주자 할 때 18쪽이 아닌 누가 온 거야? 17쪽이 온 거야. 18쪽은 이온도 안 만들거든. 얘는 그럼 왜 반응성이 작냐? 아까 우리 전자배치 할 때 봤어요. 자, 가장 바깥 껍질에 2개 또는 8개가 꽉 채워졌어. 안정해요. 매우 안정한 전자배치이기 때문에 굳이 반응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반응하는 거는 내가 안정화되려고 하는 거야. 뭔가 결합을 통해서. 결합을 통해서 아까 음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얻어가지고 채우던지
양이온이 되면서 버리면서 채우던지 이런 식으로 또는 누군가랑 같이 공유함으로써 채우던지 이런 원리거든. 그래서 얘는 그런 걸 안 해요. 원자 상태. 그래서 비활성 기체고 반응을 안 하니까 결합도 안 하니까 우리 분자들은 원래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지. 근데 얘는 결합도 안 해요. 알긴이 하나 자체가 곧 분자야. 헬륨 분자 하면 헬륨 원자가 곧 헬륨 분자야. 그래서 원자 상태로 존재해. 요걸 뭐라 부르냐면 얘를 단수 복수할 때 단원자 분자. 다른 말로 1원자 분자. 같은 얘기야. 그래서 얘는 활성이 없다라는 의미로서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한다. 이온도 안 만들고 원자과 전자수 빵개고. 헬륨은 우리 비행선, 네온 네온사인, 광고용 간판. 그리고 아르곤은 전구의 충전 기체. 필라멘트 녹슬지 않게끔 해주는. 그리고 아르곤도 용접할 때도 많이 써요. 우리 용접이라는 거는 금속을 녹여가지고 떨어져 있는 금속을 녹이면 서로 붙을 수가 있잖아. 굳히면 하나가 되니까. 그때 그 녹인 산소 부분이 산소랑 닿아버리면 돼야 안 돼? 그거는 순수한 금속이 아니라 녹슨 금속이 돼버리지. 주위에 산소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금속이 녹슬어요. 근데 우리가 진공 상태로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그 용접은 자동차 같은 애들한테 써야 되는데 자동차를 그 진공실 안에 넣고 이런 거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 차라리 뭐를 없애면 돼. 산소를 주위로부터 차단시키면 돼. 그럼 아르곤 기체를 넣어주는 거야. 그럼 아르곤 기체가 산소를 막아주는 거지. 알겠어?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산소와 반응하지 않도록의 목적이라는 거. 이런 거 알아놔야 돼. 왜냐면 아르곤을 용접을 왜 쓰냐라고 나온다면 그러게요. 그냥 반응성이 작아서요라고 하기에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답이잖아. 산소를 막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너희 소화기 안에 이산화탄소 가루 있는 거 알죠? 이산화탄소야. 그거 불리면 이산화탄소 나와. 쭉 나오는 거. 이산화탄소가 불을 끄는 성질이 있어? 아니거든. 그런 성질은 없어. 이산화탄소는 그냥 이산화탄소야. 그런데 걔가 왜 소화기에서 이러있을까? 산소 차단이야. 산소가 있으면은 연소가 일어나잖아. 즉 연소의 필수 조건이 산소잖아. 근데 이산화탄소는 산소보다 무거워요. 더 아래에 깔린다 이거야. 그럼 막 물체가 활활활 타고 있어. 근데 산소가 공기 중에 있다 보니까 막 접촉해가지고 탈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산화탄소 뿌리면은 이산화탄소가 더 아래로 내려가니까 산소보다 아래에 깔리겠지. 그러면 산소랑 닿는 것을 차단해주는 거야. 그 원리로 끄는 거예요. 알겠어? 그리고 실제 엄청나게 큰 불이 발생하잖아? 그때 일부러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켜요. 폭탄을. 왜냐면 그 폭탄이 점화돼서 터지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산소가 필요하지. 물론 화재 현장에 뿌리는 건 아니고 그 근처, 바로 근처. 그러면 그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산소들이 빡 몰리는 거야. 그러면 그 화재 현장에 있던 그 불씨들은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꺼지는 요런 원리. 다이너마이트 옆에서 폭파시키면서 소화기 계속 뿌려주는 거지. 그럼 더 효과적인 거지. 산소를 뺏어가니까. 그 폭발력 때문에 불이 옮기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계산해서 던지겠죠. 알겠어요? 신기하지? 과학책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재밌어. 그래서 과학이 재밌는 거야. 사회는 이런 게 없잖아. 안 그래? 철저하게 이과 마인드라 나는. anyway, 그럼 화학 결합을 왜 하냐? 이게 중요해. 결국은 화학 결합을 통해서 누구처럼 되고 싶다? 18적 원소 같이 나도 안정화가 되고 싶다 이거야. 그때 가장 기본적으로 따르는 규칙이 무슨 규칙이었죠? 옥텟 규칙이라고 해서 옥타라는 거 우리 8개 접두사 있었죠? 그치? 그리고 다른 말로 우리말로 약간 8전자 규칙, 8전자 규칙. 첫 번째 껍질을 제외하고는 우리 전자가 몇 개 꽉 채워져? 8개죠. 그러면 꽉 채워졌다라는 건 내가 8개가 되고 싶다. 8개를 꽉 채우려고 하는 성질, 그게 바로 이 옥텟 규칙이에요. 그런 경향. 첫 번째 칸에 채워진 거는 우리 옥텟 규칙 만족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실제 얘들아, 우리 리튬의 경우는 리튬 이온이 됐을 때 얘가 어떻게 생긴 거야?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있고 원래 두 번째 껍질에 하나 있던 건데
이거를 버린 거지. 이거 버렸으니까 얘는 리튬 이온은 첫 번째 껍질에만 2개가 꽉 차 있죠. 그럼 우리 리튬 이온한테 옥텟 규칙 만족했다라는 표현을 쓴다 안 쓴다? 얘한테는 안 쓴다. 알겠어? 원래는 듀엣 규칙이라고 있는데 그건 일반학 용어고 학교에서 알려주면 알면 되고 듀엣이라는 건 우리 2개를 뜻하잖아. 얘네한테는 안 쓴다는 거. 알겠어? 자, 어쨌든 근데 산소의 경우 8개 채우다 보니 2개가 부족해. 그래서 내가 2개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꽉 찼어. 그럼 전자가 10개가 됐죠. 10개 됐으니까 누구의 전자 배치처럼 돼? 네온. 18쪽 네온. 즉 내가 2주기 꽉 찼을 때 그리고 3주기 꽉 찼을 때 누구겠어? 아르곤. 3주기의 비활성 기체는 아르곤이니까. 근데 양이온의 경우는 버리면서 껍질이 감소하죠. 그럼 3주기 금속의 경우는 3주기 비활성 기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껍질이 하나 감소하기 때문에 2주기 비활성 기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 이온의 경우도 지금 네온의 전자 배치는 똑같아지는 거지. 산소 이온이건 나트륨 이온이건 다들 네온의 전자 배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옥텟 규칙 만족할 때 정리해두면 이게 애들 되게 많이 헷갈려해. 금속의 경우는 금속 양이온은 내 원래 주기 주기가 1 감소한 비활성 기체 따라가 1 감소. 자, 비금속의 경우는 껍질 버릴 거 있어 없어? 없지. 껍질수 유지되죠? 그치? 그래서 주기 그대로. 주기가 같은 주기의 비활성 기체. 그럼 만약에 2주기 금속이었어. 2주기 금속이면 1주기의 비활성 기체 따라가라. 4주기 금속이면 3주기의 비활성 기체. 하지만 2주기 비금속이면 그대로 2주기 비활성 기체. 알겠니? 자, 그리고 이제 이 방법이 자기 혼자 전자를 얻거나 혼자 버리거나는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누군가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누군가와 반응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또 우리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종류가, 즉 비활성 기체가 되는 방법의 종류가 총 2가지가 있었어요. 2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 이온 결합이었지. 두 번째는 공유 결합. 자, 이온 결합이 쉬워. 우리가 익숙하거든. 이온 결합은 말 그대로 이온들끼리의 결합이야. 자, 양이온 주로 누가 만들어요? 양이온? 주로 금속 원소. 음이온은 누가 만들어? 비금속. 여기서 주로라는 이유가 나온 이유는 양이온 중에서 우리 암모늄 이온 기억나? 이런 애들은 금속 양이온이 아니잖아. 그래도 양이온이잖아. 그리고 음이온도 뭐 NO3 마이너스 이런 다원자 이온들도 있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금속 비금속이라고 한정두진 않는 거야. 대신 주로라고 하는 거지. 그럼 너희가 주기율표에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서로 만나려고 한다. 그럼 무조건 이온 결합이라고 보면 돼요. 금속은 전자를 잃으려는 금속성이 있다고 했죠? 그럼 금속이 뭘 만드는 거야? 양이온 만드는 거야.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는 비금속 성질이 있다 했죠? 당연히 18쪽을 제외한. 그러면 음이온을 만드는 거야. 그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둘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 정전기적 인력 작용하지?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화학 결합. 그래서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뭐가? 이온 결합은. 그래서 양이온은 금속 원소가 아까 얘기했듯이 껍질 하나 버리고 양이온을 만드는 거야.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되어라. 그리고 음이온의 경우는 비금속 원소가 내가 부족한 만큼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어라. 근데 받을 애가 있어야 버린다 했잖아. 나트륨이 자기 혼자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건 아니야. 주위를 막 둘러봤더니 받고 싶어하는 애가 있는 거지. 비금속이 있었던 거야. 그럼 얘도 주는 애가 있어야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너 받을래? 그래? 그럼 난 버릴게. 그리고 이온이 됐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대괄호를 써줘야 돼요. 약속이야. 그리고 대괄호 오른쪽 위에 전하랑 표시해주는 거야. 자, 전자 이름 표시 이거 우리 중등으로 돌아가 볼까? MG가 MG2 플러스 되면서 전자 몇 개 버렸어? 2개 버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 버린 거를 이제 누가 받아? 비금속이 받아요. 그럼 나는 부족하니까 받는 거야. 근데 마침 얘가 2개를 주겠대. 그럼 난 딱 2개가 필요했던 애거든. 그러면 O2-가 되는 거지. 그러면 갈 길 가. 나 줬으니까 됐어. 가 아니야. 주고 나니까 너는 플러스고 나는 마이너스라서 인력이 작용한 거지. 그러니까 전자를 주고받다 보니 더 저절로 들러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마그네슘이 혼자 각계정투로 원자가 알갱이가 하나씩 돌아다녀요? 아니죠. 마그네슘이라는 금속 덩어리죠. 산소기체도 O라는 애가 그냥 혼자 원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O2라는 어떤 기체 덩어리죠. 비율은 1대1로 주고받았지만 한 개 한 개만 존재하던 게 아니었던 거야. 이만큼과 이만큼이 반응한 거지. 그러면 이들이 만나서 생긴 물질도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존재한다 이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이라는 게 우리 뒤에 배울 건데 이온결합 물질은 연속적으로 결합해 있다. 58페이지야. 연속적으로 결합해서 결정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규칙적인 배열의 입체 구조를 쓸 뭐라 했냐면 이온 결정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림을 보시다시피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하나하나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덩어리. 알겠어? 그럼 얘네는 독립적인 존재예요? 아니면 덩어리예요? 덩어리죠. 결정이죠. 우리가 독립적인 어떤 성질을 가진 입자를 바로 분자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이런 이온결합 물질한테는 분자라는 표현을 쓰면 절대로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알겠어? 결정이기 때문에 절대 분자가 아니라는 거. 절대로 안 돼요. 분자란 표현 자체 틀린 거예요. 분자는 독립적인 알갱이로 끝이어야 돼. 수소기체처럼 딱 수소, 알갱이 2개 결합하고 끝. 이렇게.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이 내용도 설명 같이 할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양이온은 플러스나 음이온 마이너스나지만 둘이 결합한다 했지. 근데 결합했을 때 정기적으로 뭐여야 돼요? 중성이어야 되지? 그럼 플러스의 총 전하량의 합이랑 마이너스의 총 전하량의 합이 어때야 돼? 같아야 합쳐서 0이 됐었지. 그래서 그 같을 방법은 바로 오른쪽 짜투리 1번. 전하량을 어떻게 해라? 개수를 크로스해라. 똑같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면 1대1. 플러스 2, 마이너스 2여도 그냥 1대1인 거야. 2랑 2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AL3 플러스랑 O2 마이너스가 만나. 얘네 최소 공배수가 몇이야? 6이죠. 얘 6이 되려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겠지? 얘는 6 되려면 3개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얘 결합하면은 AL은 2개, O는 3개. 근데 이 개수가 결국은 각각의 전하량이 크로스돼서 아래로 내려온 거지? 그래서 개수비는 전하량의 크로스다라고 쌤이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얘기인 거야. 실제 근데 이게 2개, 3개만 있고 끝이 아니라 2대 3이라는 정수 B라는 거지. 가장 간단한 정수 B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내용들 나오고 있는 거고 어떤 물질에 금속도 보이고 비금속도 보이죠. 이게 당연히 우리 주기율표 원소기호의 기본이야. 쌤 저는 칼슘이 금속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돼. C가 뭐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물질은 그럼 이온결합 물질이구나. 금속도 있고 비금속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들아 아무래도 얘네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굉장히 빽빽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지들끼리 막 이온들끼리 자유롭게 이동이 될까? 내가 정극을 양쪽에 연결했어. 그럼 양이온은 마이너스극, 음이온은 플러스극. 가기에 너무 빽빽하지? 고체일 때는 이동이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럼 고체일 때는 너무 빽빽해. 너무 빽빽해서 이동이 힘들어. 그 얘기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른다. 이온이 이동해야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 전하의 흐름이니까. 근데 물에 녹이거나 가열해서 액체로 녹였어. 녹는 점 이상의 온도로. 그럼 이제 이온들끼리 거리가 어떻게 돼? 멀어지니까 각각의 전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겠죠. 전하가 이온이 이동했다. 이온의 이동이라는 얘기 자체가 바로 곧 뭐예요? 전기 전도성인 거야. 그래서 고체일 땐 전류가 안 흐르다가 물에 녹였더니 또는 액체로 만들었더니 흐르더래. 그럼 그 물질은 무조건 어떤 물질이다? 이온 결합 물질. 알겠어?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아무래도 얘네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빽빽하게 막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아니 이 내용은 좀 나중에 필기로 아까 심었대? 몇 개 적어서 줬었는데 특징들. 녹는 점이랑 끓는 점 되게 높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왜냐면 녹는 점, 끓는 점 높다는 건 얘네가 액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알갱이가 다 흩어져야 되지. 근데 그러기엔 너무 끊어야 되는 개수도 많고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 인력도 너무 센 거지. 그래서 적어도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은 그나마 낮다라고 하는 NaCl이 700도가 넘고 몇천 도 넘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다 보니까 대부분이 고체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염화나트륨도 그렇고 염화마그네슘, 뭐 황산나트륨 뭐 이런 것들. 황산구리 다 고체 알갱이잖아. 알겠어? 녹는 점 끓는 점이 되게 높다라는 특징. 그리고 물에도 잘 녹으니까 당연히 수용액이 되는 거고. 물에 잘 녹는다는 내용은 여기 짜투리에 나와 있어. 왜냐면 물 분자가 이온 하나하나를 이렇게 막 둘러싸. 그런 특징이 있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구나 정도만 좀 보시고 일단 이온 결합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겠죠?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 금속과 비금속.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온 결합은 그냥 맘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근처에 서로 금속과 비금속이 가까이 왔을 때 전자를 주고받아서 하나는 양이온, 하나는 음이온 되고 그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생긴다. 그러면 나트륨의 경우 예를 들면은 3주기였지만 3주기 금속이기 때문에 전자 배치는 2주기의 네온을 따라가는 거야. 자, 염소의 경우는 비금속이니까 3주기 그대로 아르곤의 전자 배치로 만들어진 거 보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가로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NaCl이구나. 알겠어? 우리 쓸 때는 뭐 먼저 써요, 얘들아? 양이온 먼저 쓰는 거 알죠? 금속 먼저. 그럼 금속 먼저 쓰고 뒤에 비금속 쓰는 거야.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임의의 원소라고 주면서 또는 주기율표를 막 줘. 주기율표를 막 주고 여기에 이제 C, 여기 뭐 D 이렇게 있어. 그럼 C는 뭐야 대놓고? 비금속이죠. C는 비금속이고 D는 금속이죠. 그럼 얘네는 이온 결합할 수 있겠죠. 근데 절대로 너희가 CD라고 표현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금속 먼저 DC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뭐 DC2건 D2C건 이거 나중에 그건 나오겠고 무조건 쓸 때 이거 먼저 쓰는 거 좀 주의해. 스펠링 순서가 아니야. 이게 또 애들 많이 낚여. CD는 뭐 CD를 형성한다. 이렇게 C와 D는 결합해서 뭐 C2D를 만든다. 절대 비금속 먼저 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이 이게 스펠링 먼저에 익숙해가지고 그걸 맞다라고 풀어버리는데 절대 안 된다고. 이해되시죠? 또 문제 풀면서 나올 거고. 자, 근데 얘들아 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났을 때는 이온을 만들면 돼. 근데 만약에 금속과 금속이 만나면? 금과 은이 만나면? 18K야. 즉 금과 은은 서로 반응을 해요? 해요? 금은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순금은 24K죠. 우리 14K, 18K 들어봤지? 그게 은 섞은 거야. 혼합물이야. 금속끼리는 서로 화학 반응을 해야 안 해? 안 해요. 결합을 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럼 금속 플러스 금속은 있다 없다? 그럼 혼합물만 있는 거야. 우리 화학 결합에서. 그럼 우리 화학 결합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온 결합은 뭐 플러스 뭐다? 금속 플러스 비금속. 물론 주로. 그리고 금속 플러스 금속은 없다고 했죠? 그러면 나머지 공유 결합은 바로 뭐냐면
남은 게 뭐밖에 없어? 비금속이잖아.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야. 예를 들면 수소와 산소, 또는 뭐 질소와 산소, 황과 산소, 탄소와 산소 이런 애들.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는 한 명은 주려고 하고 한 명 받으려고 하니까 궁합이 잘 맞아. 근데 비금속끼리는 둘 다 받을 수는 없잖아. 이온을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드는 거야. 못 만드는데 부족한 걸 채우고는 싶어.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전자쌍을 공유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질소의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5개야. 몇 개 부족해? 3개 부족하지. 그래서 암모니아가 NH3인 거야. H 3개랑 결합을 했으니까. 산소의 경우는 원자과 전자 6개니까 몇 개가 부족해? 2개가 부족해. 그래서 산소의 경우는 수소 원자 2개랑 결합을 해서 부족한 2개를 채우는 거지. 너의 전자, 나의 전자랑 같이 공유하자. 그럼 너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너 거야.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요. 그럼 공유 전자쌍 이외에 나만 쓰고 있는 요런 애들은 뭐라 부를까? 공유 안 했잖아. 안일 비자를 써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얘들아 물 분자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있어? 2개가 한 쌍이니까 2쌍 있죠? 공유 전자쌍은 몇 쌍 있어? 2쌍 있는 거야. 한 개씩 공유한 게 토탈 2쌍. 그래서 공유결합은 내가 공유할 애들을 내놓고 그걸로 쌍을 만드는 거지. 내가 하나 내놓으면 너도 하나 내놔야 돼. 근데 내가 2개 부족한 애인 거야. 너도 2개가 부족하대. 그럼 내가 2개 내놓을 테니까 너도 2개 한 번에 내놓을래? 그럼 이번에는 2쌍은 맞지. 근데 아까처럼 한 개씩 공유한 게 2쌍이 아니라 2개씩 공유해서 2쌍이 된 거지.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여러 개를 내보내도 공유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면 한 개씩 결합했을 때 그땐 단일이라 불러. 단일. 단일 결합. 근데 한 번에 2개에서 2쌍 또는 한 번에 3개씩 해서 3쌍 이래서 토탈 2쌍, 토탈 3쌍. 근데 이건 한 번에 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 한 번에 여러 개 결합하면은 다중결합이다.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결합을 하기도 해요. 4개는 결합하기가 힘들어. 너무 전자가 몰려서 반발력이 너무 커져. 그래서 원자과 전자 4개인 애들끼리 4개 하진 않아요. 넥스가 3개.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거 전자쌍이 2개니까 이거 이중결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 안 된다 했지. 이건 단일 결합이 몇 개인 거? 2개인 거야. 토탈 2쌍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중결합은 아니라 했어. 한 번에 2개씩 공유해야 이중결합이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전자쌍이 총 2쌍이다와 이중결합이다는 다른 말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네는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해서 옥텟을 만족하는 거야. 수소 입장에서 2개만 꽉 차였으니까 만족한 거고. 그럼 이들은 전하를 띠는 입자가 내부에 있어요? 그냥 물 분자 H2O 그대로 끝이지. 전하 띠고 있는 양이온이나 음이온 이런 애가 있어? 없지. H2O라는 중성인 분자 그대로지. 그럼 이들은 전극에 연결을 해도 플러스 극이나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중성인,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이런 독립적인 알갱이들을 쌤이 분자라 그랬어. 독립적 분자들이 이렇게 얘는 그냥 고체라서 뭉쳐있는 거지. 이거 결정, 얘는 그냥 분자 결정이라고 하면 돼. 연결된 건 아니니까 끊임없이. 어쨌든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소금물은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전류가 흘러요. 하지만 설탕은 공유 결합 물질이거든. 전하 안 띄거든. 그럼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고체일 때도 물에 녹였을 때도 액체일 때도 안 흐른다 이 얘기야. 대부분. 대부분이라는 건 예외가 있다는 거지. 그 예외가
이제 물에 녹였을 때 우리 아까 염화수소가 HCl이라고 해서 할로제나수소에서 나왔었어. 이거 우리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나눠진다 했지? 이온으로 나눠진 거야. 이온 결합 아닌데 물에 녹았을 때 이온이 될 수 있거든. 그러면 얘는 이제 전류를 할 수 있겠지. 이온 때문에. 암모니아의 경우도 원래 암모니아는 기체인데 얘를 물에 녹이잖아? 암모니아 수잖아. 그럼 암모늄 이온이라는 애가 생겨. 그리고 OH 마이너스 이거 수산화이온 아까 염기성 물질 있지. 우리 암모니아수 염기성이거든. 이런 이온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옆에 짜투리 여기 별표 쳐놔야 돼. 물에 녹아 이온을 생성하는 물질. 염화수소랑 암모니아 얘네는 전기전성이 있다. 언제? 수용액에서. 물에 녹였을 때 있는. 그리고 흑연의 경우도 흑연은 탄소가 끊임없이 연결된 공유결합이거든. 얘는 분자는 아니겠지. 이렇게 끊임없이 연결된 공유결합도 있고 설탕처럼 딱 설탕이나 물처럼 끝나는 공유결합도 있다 했어. 크게 두 종류라 했어. 그럼 얘네들 중에서 흑연의 경우는 아까 전기전도성 있는 물질이다 해서 우리 비금속에 봤었지? 이런 예외들 좀 봐주면 되겠고. 자, 그리고 얘는 대부분이 끓는저도 낮다 했어. 왜냐면 딱 이 설탕은 설탕 그대로 끝이지 설탕과 설탕 사이에 결합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금방 끊어지겠지? 그러니까 그 금방 끓어서 녹고 금방 끓어서 기체가 되겠지? 쉽게 녹고 쉽게 끓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달고나를 만들잖아. 우리 소금은 백날 녹여도 쉽게 안 녹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물질들이 누가 공유결합이냐 봤을 때 딱 비금속들만 있네. 그럼 얘는 공유결합 물질인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분자를 이룬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옆에 짜투리 3번을 보면은 대부분은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딱 결합하고 끝 이런 분자인데 분자가 아닌 물질 흑연, 석영, 다이아몬드 이런 애들은 하나의 원자가 또는 두 종류의 원자가 얘는 끊임없이 연결돼 있어. 아까 끊임없이 결합한 거 누구에 대한 표현이었어 우리? 이온 결정. 그럼 얘네도 끊임없이 결합한 일종의 애들이 있다. 그래서 얘네는 누구라 부르면 분자가 아니라 공유 결정. 그치? 공유 결정 또는 다른 말로 원자 결정이라고 불러. 이 원자들이 끊임없이 결합해 있다는 의미로서. 이런 분자인 애들은 그냥 분자 결정인 거고. 그래서 분자거나 분자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야. 예를 들면 우리 흑연의 경우는 너희 벌집 모양 육각고리 모양 알죠? 그 꼭지점마다 다 탄소야. 실제 흑연이. 그 납작하게 정확한 정육면체 정육각형으로 탄소가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 연결이 돼 있는 이런 식으로 이게 셀 수 없이 연결이 많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얘를 우리 원래 분자식 하면 H2O 그럼 실제 H 두 개와 O 하나 이렇게 뜻하는 거지. 근데 얘는 그런 게 있어요? 없죠. 그냥 C랑 애가 끊임없이 연결된 거지. 마치 금속처럼. 금속도 은 알갱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있는 거잖아. 알겠어? 비슷한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유결합 물질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내용까지가 이제 우리 화학 내용이야. 일단 주기적 성질, 할로젠 원소와 알칼리 금속의 성질에 대한 거 반드시 알아둬야겠고 그리고 이제 결합에 대한 거. 결합에 대한 거는 일단 결합의 종류와 정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기본인 거고 그리고 문제에서 우리 아까 전자배치 모형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 요런 모형으로. 이게 나트륨에다 염소다를 주지 않고 A, B 그럼 이게 결합하면 A 플러스와 B 마이너스 막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래서 이게 이제 몇 가의 알게온이고 실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도 임의로 막 M 플러스 그럼 M 마이너스 막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하거든. 그래서 A가 B를 만나서 A, B를 만들었는데 얘가 A계, 얘는 B계 근데 막 힌트에다가 B는 16족이다 막 이렇게 준 거야. 16족이면 B는 몇 가 음이온이야? 2가 음이온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얘가 2 마이너스니까 얘도 2 플러스겠네. 하면은 이제 근데 얘는 껍질을 버려서 두 껍질이니까 원래는 3주기였겠네. 그럼 3주기에 원자과 전자 2개였던 애네.
그럼 A는 마그네슘이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가, 얘도 이가니까 1대1로 만난 거니까 A와 B는 1이랑 1이지. 그럼 이제 또 기니디 보기 위해서 기억, 뭐 A는 예를 들어 뭐 칼슘이다. 그럼 얘는 땡. 니은 A 플러스 B는 2이다. 그럼 1 플러스 1이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선생님 생략하면 이거 0 아닌가요? 생략했을 때 1이 있다고 우리가 존재하는 건 이해하는 거니까.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형을 주고 절대 얘가 뭐다라고 자세히 주는 건 잘 없어. 심화 문제는. 알겠어?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완자 거의 다 풀려 있을 건데 다시 한번 웬만하면 다시 풀어보고 이거 O2 기출픽도 너희가 아마 6강부터 8강, 9강 정도까지가 이화학 내용일 거야. 안 풀려있는 친구들은 기출픽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다 풀려있는 친구 만약에 기출픽 나 다시 풀어보고 싶다. 쌤이 원당 톡방에다가 기출픽은 PDF 올려줄 테니까 세 문제를 한번 풀어봐. O2는 학생용이 없어가지고 O2는 다시 한번 못 풀어보는데 기출픽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너희가 공부할 때는 개념 정리, 개념 정리 반드시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과제를 하는 거야. 문제 푸는 건. 내가 문제 풀 때 앞에를 봐야 된다라는 거는 개념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정말 안 봐도 될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냥 암기가 안 돼서 기억 안 나는 건 좀 괜찮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돼. 알겠어? 여기까지 할게요.